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김앤현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김영훈입니다. 경매는 부동산 법률 분쟁의 끝판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매가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동산 법률 분쟁의 끝의 끝단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단계에서 모든 법률 당사자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기도 하고, 최근에는 경매 투자 열풍 및 경매 공부 열풍에 힘입어 경매 과정부터 법률적 분석을 잘못하여 경매 전문 변호사를 많이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등기부 등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잠정적 등기로서 주 본등기로 이어질 경우 그 선의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가등기를 강구하면 예상하지 못한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유치권의 존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규정된 법정 담보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특수한 권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치권은 경매 절차에서도 그 효력을 유지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실사 시 유치권 주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유치권 감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은 환가 절차에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존재는 경매 물건의 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장 조사 시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선순위 담보권의 말소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는 선순위 담보권과 인수되는 선순위 담보권이 구분됩니다. 이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에서는 임의 경매 신청 당시 존재하던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 말소된 경우 그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지상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였다가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만을 경매로 매수하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는 매수 가격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경매 시 주의해야 할 주요 법률적 사항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매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법률적 리스크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며 스스로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